류현진, 12년 만에 KBO 리그 복귀, 가을 야구 못 간 게 아쉬워. 류현진이 12년 만에 KBO 리그로 돌아온 2024 시즌을 마친 후 그의 복귀에 대한 소회와 아쉬움을 전했다. 2024년 2월, 류현진은 한화 이글스와 8년 17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팬들과 언론은 그의 복귀를 큰 관심으로 지켜보았고 한화의 시즌 초반 성적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팀의 성적은 다소 주춤했으며 류현진 역시 꾸준히 승리를 쌓지 못해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도 보였다. 류현진은 2023 시즌을 마친 후 메이저리그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경쟁력 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1년만 더 미국에서 뛰겠다고 결심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경쟁력이 있을 때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했다. 에이전트에게는 1년 계약 $1,000만 이상을 요구했으며 이는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로서의 대우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2024 시즌, 류현진은 KBO 리그 복귀 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개막전에서 5실점하며 기대에 못 미쳤고 첫 승을 거두기까지 4경기가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화의 승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류현진은 개막전에서 실수를 많이 했고 이후 경기에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투구를 했다며 자신감을 다시 찾았다고 밝혔다. 한화는 결국 8위에 그쳤지만 류현진은 개인 성적보다는 팀 성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류현진은 내년에는 후배들과 함께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후배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화에서의 첫 시즌을 마친 류현진은 내년에는 더 나은 성적을 위해 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KBO 리그에서 그의 복귀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더욱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후라도와 헤이수스, $100만 KBO 리그 잔류할까? 치열한 물밑 경쟁 시작. 키움 히어로즈에서 보류권 없이 자유계약 신분으로 나온 외국인 투수 아리엘 후라도와 엠마누엘 데 헤이수스바. 두 선수는 2025 시즌 KBO 리그 잔류를 위해 $100만 제한된 연봉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여러 KBO 구단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시작하며 두 선수의 행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라도와 헤이수스의 눈부신 활약. 후라도와 헤이수스는 2024 시즌 키움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후라도는 30경기에 등판해 190.1이닝을 소화하며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36, 169탈삼진, 32볼넷을 기록했다. 그의 압도적인 이닝 소화 능력과 퀄리티 스타트, 기습 세차례는 에이스로서의 자질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헤이수스 역시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30경기에 출전하여 172.1이닝을 소화하며 13승 11패, 평균 자책점 3.68, 178탈삼진을 기록. 특히 그가 선발로 나서는 날에는 상대 타자들이 도저히 칠 방법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력을 발휘했다. 키움의 결단, 재계약 포기스. 후라도와 헤이수스와의 재계약이 예상되었지만 키움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두 선수의 보류권을 포기하고 자유계약 상태로 두 선수와의 협상을 끝내기로 했다. 키움 구단은 두 선수 모두 KBO 리그나 다른 리그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다. 이들의 앞날을 위해 보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며 두 선수의 자유로운 이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헤이수스의 행선지 $100만 잔류? 헤이수스는 올해 $80만 연봉을 받았으며 $100만 연봉 제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팀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A구단과 계약이 근접했다는 소식도 있다. 2025 시즌에도 KBO 리그에서 마운드를 지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후라도의 고민, 일본과 미국의 제한도 고려할 가능성. 후라도의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2024 시즌에 총 $130만 연봉을 받은 후라도는 내년에 $100만 선택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나 일본에서 더 나은 제안을 받는다면 KBO 리그에 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후라도가 KBO 리그에 잔류하고자 한다면 다른 구단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최근 후라도 측은 KBO 리그 구단들의 제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라도를 향한 물밑 경쟁. 후라도의 행선지를 둘러싼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후라도가 2025 시즌 KBO 리그에서 어떤 유니폼을 입고 어떤 팀의 마운드에서 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FAC 등급 시장 김강률의 계약 조건은 두산 2차 협상 준비 중. 오은 기자, 최근 FAC 등급 선수들 사이에서 임정호 34 NC 다이노스의 계약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두산 베어스는 36세 베테랑 불펜 투수 김강률과의 두 번째 협상을 앞두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28일 김강률 측과 최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곧 두 번째 협상 테이블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2025 스토브리그에서 두산은 내야수 허경민과 투수 김강률 6기 FA 자격을 얻었다. 허경민은 4년 4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KT 위즈로 이적했고 그 자리를 김강률이 미계약 상태로 남게 됐다. 김강률 베어스 원클럽맨으로서의 자부심. 김강률은 200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의 2차 4라운드 26순위로 지명되어 17년 동안 오직 두산에서만 활약한 원클럽맨이다. 묵직한 돌직구와 강력한 불펜 역할을 맡아왔으며 그의 커리어 중 2017 시즌 7승 2패 7세이브 12홀드 평균 자책점 3.44과 2021 시즌 3승 21세이브 3홀드 평균 자책점 2.09이 최고로 평가된다. 올해에도 53경기에서 2승 2패 1세이브 2홀드 시 평균 자책점 3.0의 활약을 보이며 베테랑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C등급 FA 시장에서 김강률의 위치. 김강률은 올해 17년 만에 첫 FA 권리를 행사하며 C등급을 부여받았다. C등급은 보상 선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현재 FA C등급에는 김강률을 포함해 서건창, 최정, 김헌군, 김성욱, 우규민, 임정호, 문성현 등 8명이 속해 있으며 임정호는 최근 3년 최대 12억 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김강률의 계약 조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산과 김강률 두 번째 협상 테이블 열리나? 두산은 김강률과의 첫 번째 공식 만남을 지난 21일 진행하며 제시안을 전달했다. 이후 두 번째 협상을 위한 의견을 조율한 두산은 협상에서 선수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강률은 임정호와 비슷한 조건을 원할 가능성도 있다. 임정호는 3년 최대 12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김강률보다 2살 어린 투수였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두산은 김강률과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두 번째 협상을 통해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FAC 등급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며 김강률도 자신의 원하는 금액의 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FA 시장의 중심에 선 최원태, 삼성 이적설 왜 계속될까? 스토브리그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FA 투수 최원태를 둘러싼 소문이 뜨겁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최원태의 삼성행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삼성의 개투진 강화 과제와 최원태 연결. 삼성은 올 시즌 하위권 전력이란 예상을 뒤엎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며 놀라운 성과를 냈다. 그러나 개투진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박진만 감독은 선발진은 안정적이었지만 개투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FA 시장에서 장현식 영입을 시도했으나 LG 트윈스의 파격적인 조건에 밀려 실패했다. 이후 삼성은 선발 자원 보강을 위해 최원태와 연결되고 있다. 최원태, 삼성에 적합한 선택일까? 최원태는 2015년 데뷔 이후 통산 78승 58패, 평균 자책점 4.36을 기록한 검증된 선발 자원이다. 특히 2017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올린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올 시즌에도 9승 7패 평균 자책점 4.26의 준수한 성적을 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에서의 부진한 모습은 아쉬움을 남겼다. 최원태는 현재 A등급 FA로 분류되어 있어 영입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20인 보호 선수 외 보상 선수까지 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은 삼성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잠실구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최원태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처럼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삼성 팬과 LG 팬들의 상반된 반응. 삼성 팬들 사이에서는 최원태 영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젊은 선발 자원이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LG 팬들은 보상 선수로 가장 적합한 대상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원태 이적 발표, 상무 합격 여부가 변수. 최원태는 상무 합격 시 군보류 선수로 등록되어 FA 보상 선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삼성의 발표가 상무 입대일인 12월 2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의 이번 선택이 패닉 바이로 끝날지 아니면 합리적인 투자로 이어질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최원태 영입설은 삼성의 오프시즌 행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주석, 끝나지 않는 겨울, FA 시장에서 멀어지는 발걸음. 하주석은 고교 시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 뛰어난 재능으로 평가받았다. 그가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화 이글스의 전체 1순위로 지명되며 받은 기대는 남달랐다. 군 복무를 마친 뒤 2016년부터 한화의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았고 2022년에는 팀의 주장을 맡으며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빛나던 커리어는 2022년 11월 음주운전 적발 사건 이후 어두운 터널에 갇혔다. 음주운전 징계와 부진한 복귀. 음주운전으로 인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하주석은 2023년 단 2경기에 출전하며 타율 0.114 우타수 4안타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올해에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64경기 출전에 그쳤고 최종 성적은 타율 0.292, 137타수 40안타, 1홈런, 1타점에 불과했다. FA 자격, 차가운 시장 반응.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게 된 그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다. 최근 몇 년간의 부진한 성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이 그를 외면하게 만든 주된 이유다. 한화는 외부 FA 심우준을 4년 50억 원에 영입하며 내년 주전 유격수를 확정했다. 후보 내야수로는 이도윤과 황영묵 같은 젊은 자원들이 있어 하주석이 설 자리는 거의 사라졌다. 다른 팀들도 외면. 하주석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던 팀들마저 그를 멀리하는 분위기다. 롯데 자이언츠는 유격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산 베어스에서 전민재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며 젊은 선수들 중심의 내야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두산 베어스는 김재호의 은퇴에도 불구하고 내야 정비와 유망주 육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민재를 내보내면서 FA 시장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키움 히어로즈는 이미 최주환, 김재현과의 BFA 계약으로 자금을 소진해 하주석 영입 가능성이 낮다. 희박해진 이적 가능성, 더 추워지는 겨울. 하주석이 FA 시장에서 새로운 팀을 찾는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한때 역대급 재능이라 불렸던 그의 커리어는 지금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FA 자격을 갖춘 선수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그는 이제 시장에서 외면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겨울이 그의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긴 슬럼프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다.